병원 파업, 국민행복시대 건설 절호의 기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OECD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진료 횟수가 12.8배 증가했고 환자가 연평균 9.5배 증가, 의료비 연평균 8.6배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환자 수 1위, 의료비 증가율 1위입니다. 한국이 불행하게도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질병공화국입니다. 어찌하여 국민 불행시대 1등 국가가 되었을까요? OECD 국가 중 암 발생률 1위, 암 사망률 1위, 40, 50대 사망률 1위입니다. 2011년 치매 환자 53만 명, 암 환자 110만 명의 쓸개, 대장, 유방, 자궁, 관절 없는 국민과 약봉지를 휴대한 국민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앞으로 남자는 13년, 여자는 18년을 살아도 죽음만 못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보다 수백 배 중요한 국가 존립을 말하는 중대한 발표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왜 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질병공화국이 되었는지 밝히겠다는 말이 없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더 질병천국이 되어야 관심을 가질까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질병공화국 첫 번째 원인. 내가 먹는 대로 내 몸이 되므로 식품이 중요한데 가공식품은 생명의 수호천사인 장내 유익균이 죽는 방부제, 착색제, 감미료, 착향료 등 화학물질 400여 종을 가공식품에 사용하여 국민 1인당 연간 24.69kg을 먹습니다. 그 결과 미국인보다 3.2배, 독일인의 6.5배, 캐나다인의 4.4배나 더 체내 독소가 쌓이게 되므로 질병공화국을 만든 첫 번째 주범입니다. 질병공화국 두 번째 원인. 항생의학은 국민의 생명을 소리 없이 죽이는 살인자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인류는 타액과 위산, 담즙,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효소에 의해 소장에서 소화된 영양소가 혈액을 통해 흡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2005년부터 소장에 공생하는 유익균이 음식을 분해한 대사효소가 면역력이자 생명활동의 에너지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장내 유익균이 면역력과 자연치유 능력을 만들어 숙주인 인체를 보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실제로 쓸개나 대장이 없어도 살지만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많이 밝혀졌는데 그중 미국 국립보건원 NIH에서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이처 표지에서 보듯이 피부에 공생하는 수백 종의 미생물이 마치 휴전선에서 아군이 적을 방어해주듯이 바이러스와 유해균을 방어해줘서 피부 건강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코 속, 입 속, 소화기관, 여성 생식기에 약 1000조 마리가 공생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뚱보에게 홀쭉이 똥을 이식한 결과 뚱보가 홀쭉이가 되었고 또 병원 불치병인 장염 환자 77명에게 건강한 사람의 분비한 1차 이식에 70명이 치료되고 2차 이식에 6명이 치료된 사례를 들어 현대의학이 얼마나 잘못된 의학인지 명백히 입증하였습니다. 항생의학은 쓸개나 대장보다 훨씬 중요한 제1의 장기인 장내 유익균을 죽이므로 사실상 생명을 죽이는 소리 없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생명의 근본을 모르는 의학. 생명의 근본이 2005년부터 밝혀지기 시작하여 2012년에 완전히 밝혀졌는데 아직도 의과대학에서 공부하지 않고 있어 현대의학은 생명의 근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장내 유익균을 유해균으로 보고 질병의 원인을 분석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학은 류머티즘을 자신의 면역력이 강해 자신의 면역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병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스테로이드제나 면역 억제제를 처방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는커녕 병을 키웁니다. 유산균을 섭취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면 3일에서 15일에 충분히 치료되므로 면역력이 강해 나타난 병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 나타난 병이 류머티즘입니다.
유익균을 유해균으로 보고 모든 약이 개발되므로 병원이 비만, 아토피, 건선, 여드름, 습진, 탈모 등 눈으로 보이는 질병과 장염, 설사, 변비 정도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약은 자연 치유 능력의 도둑이다. 약이 똥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미 국립보건원이 밝혔듯이 약은 자연 치유 능력의 도둑임을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약은 장내 유익균까지 유해균으로 보고 약이 개발되므로 약은 독소입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의 아밀라제 프로테아제 등 소화효소를 장기간 섭취하면 생리적으로 소화효소 생산 기능이 마비되고 당뇨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췌장 기능이 마비되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먹을 때뿐인 변비약을 먹으면 결국 내성을 키워 효과가 없고 대장 무력증과 같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피부약을 먹으면 간이 손상되어 더 큰 병을 얻고 두통이나 풍치, 위염 등 통증의 소염제 또는 진통제를 먹으면 신경을 마비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강도를 높여야 하고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력한 독소는 결국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항생제가 처음 개발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세계보건기구 WHO가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류 60%가 멸망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약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은 면역력이자 자연치유 능력의 도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연치유 능력은 100가지 약과 100명의 의사보다 위대하다. 자연치유 능력이 무엇이며 어떻게 유지되고 향상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연치유 능력은 약처럼 어떤 병은 치료되고 어떤 병은 치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비만을 자연치유 능력으로 치료하면 당뇨와 고혈압 등 몸의 이상이 모두 치료됩니다. 변비 환자가 탈모도 있고 대상포진과 생리통이 있을 경우 변비를 자연치유 능력으로 치료하면 탈모와 대상포진, 생리통까지 치료되는 것이 자연치유 능력입니다. 장내 유익균이 음식을 분해한 대사효소가 면역력이자 자연치유 능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장내 유익균이 왕성하면 면역력도 왕성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기에 장내 유익균으로 작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량으로 섭취하면 하룻밤에 감기가 치료된다는 사실이 입증합니다. 구글에서 네이처 등 세계적인 의학저널에 발표된 프로바이오틱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비만, 아토피는 물론 자폐증 등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병원 파업, 걱정 말고 스스로 치료하세요. 투병 노하우. 투병이란 말은 환자가 유해균과 싸우는 것을 말한다. 환자가 병원균과 싸움으로 아프고 힘든 것이다. 쥐를 고양이로 잡듯이 슈퍼유산균을 용병으로 병원균을 잡아보십시오. 편안하게 유해균을 잡습니다. 구체적 투병 노하우. 구강질병. 풍치 등 구강질병은 구강유익균이 병원균에게 패전한 결과 슈퍼유산균을 용병으로 전쟁을 시키면 하룻밤에 염증이 사라지고 단기간에 흔들리던 이가 고정되는 승전의 쾌감을 느낍니다. 위장질병. 장염설사, 만성변비, 소화불량 등 장불편은 장에 공생하는 유익균이 병원균에게 패전한 결과 슈퍼유산균을 섭취하여 유해균과 전쟁을 시키면 3일 이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피부질병. 아토피, 건선, 습진, 여드름, 욕창 등 피부염증은 체내 독소로 피부를 지켜주는 유익균이 유해균에게 패전한 결과 슈퍼유산균을 섭취하여 체내 독소를 해독하는 동시에 슈퍼유산균을 피부에 발라 유해균과 전쟁을 시켜 승리의 쾌감을 느껴보십시오. 체내 독소 질병. 공장 폐수와 생활하수가 하수처리장에서 중금속까지 깨끗이 정화하듯이 체내 독소를 유익균이 해독합니다. 따라서 비만, 류머티즘, 생리통, 두통, 탈모 등 대부분의 질병이 1개월의 신비와 기적을 체험합니다. 호흡기 질병. 피로와 감기가 잦은 영유아, 학생, 노약자, 투병 환자, 1개월만 모유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유지해 보십시오. 자신의 자연 치유력이
100가지 약과 100명의 의사보다 위대함을 체감합니다. 병원 파업 사람의 길을 포기한 후안무치 행동. OECD 회원국 중 대한민국이 환자 수와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병원 파업은 아무리 합법이라도 사람이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환자를 인질로 자신의 영리를 지키겠다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질병공화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동맥이자 젖줄인 철도를 마비시킨 철도 파업보다 수십 배 악질적인 행동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의학계가 개싸움하듯이 이전 투구를 일삼아도 모든 국민이 의사들에게 선생님, 박사님, 교수님으로 존칭해 왔습니다. 의료 사고를 내고도 돈을 받고 국가의 가장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사람은 체면을 지켜야 사람 대접을 받습니다.